네. 감사합니다. 저희 애터미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우리 애터미 사업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애터미는 싸고 좋은 제품을 취급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화장품 그 흔해 빠지고 만드는 회사도 많고 종류도 많고 또 뭐 화장품은 쓰던 사람은 그 브랜드만 계속 쓰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 사업 장사에 있어서 확실하게 성공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것, 그거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없던 것을 가지고 하면은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써줄 건지 안 써줄 건지부터가 벌써 불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만 없어도 못 사는 생필품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거는 확실하게 쓰는 거예요. 치약, 하루만 없어도 못 살죠. 화장품, 하루만 없어도 불편하죠. 못 살지는 않지만 거의 못 살 만큼 불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은 쌀보다도 더 생필품이에요. 어느 날 제가 어디를 급히 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집사람 보고 여보 밥을 먹든지 화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그랬더니 뭘 해요? 구화요. 화장하죠.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밥보다도 화장품이 훨씬 더 필수적인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적인 화장품, 그리고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몸이 점점점 쇠약해지면은 건강기능식품이 아주 필수품으로 필요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모릅니다. 우리 해모임도 어떤 분 먹었는데 잘 모르겠던데요? 그럼 제가 그거 안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워낙 튼튼해가지고 면역 기능이고 뭐고 다 튼튼하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네들 먹으면 어때요? 바로 효과를 보더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80 중반이 훨씬 넘으셔가지고 굉장히 연로하시죠.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뭐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너네 어머니가 나보다 먼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의 한 달에 2-3번은 119에 실려가시고, 뭐 고혈압에 뭐에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간병인에게 어머니에게 해모임을 하루에 2포씩을 반드시 드시도록 하세요. 아셨죠? 하고 이제 아예 이제 딱 못을 박았어요. 전에는 갖다 놔도 잘 안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병인이 꼬박꼬박 이렇게 챙겨드렸는데 지금은 뭐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뭐 한 6개월 뭐 이렇게 돼도 병원 가는 일이 거의 없이. 그리고 이제 걸음도 잘 못 걸으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 나들이를 하실 만큼 이렇게 건강해지시고, 그래서 노인네들에게는 엄청난 이런 효과를 보게 하는구나. 그래서 혹시 힘없는 노인네들이 있으면은 해모임 드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필수적인 이런 제품들이 싸고 좋기만 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100%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싸고 좋기만 하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거를 싸고 좋다는 것이, 좋고 싸다는 것이 사실 말은 쉬워도 그게 만만치가 않죠. 좋은 거는 비싸고 나쁜 것은 싸고,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지. 좋은 건데 싸다? 백화점 품질, 명품 품질인데 가격은 마트 가격이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마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해가지고 그 똑똑한 친구들 보고 야, 좋은 거 갖다가 싸게 팔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좋은 제품을 싸게 팔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잡고 더 잘하려고 하면은 이게 보통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거의 초인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제품 하나를 선정하고 그 품질 기준을 잡을 때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타겟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컴팩트를 개발할 때도 디자인은 랑콤 이상이어야 된다. 랑콤 거 괜찮죠? 네, 까만 아주 심플하면서도 그 선이 너무 예뻐요. 거기에다가 금빛 장미를 딱 금박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건 명품이에요.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사용감이라든가 또 어떤 이 밀착성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디올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해 가지고 그거를 넘어서는 품질이 나와줘야만 된다. 그래서 최고의 상품에다가 항상 플러스 알파를 하는데, 그런데 품질을 올린다고 해서 꼭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품질을 올리더라도 가격을 올리지 않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품질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품질을 양보하는 건 아니에요. 품질은 절대 품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는 어떤 품질을 개발을 할 때, 품질의 기준을 잡을 때 상대 품질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좋다 이게 아니고 누구도 이 이상은 만들 수 없다. 최고로 잘한다고 하면 우리 수준은 될 수가 있는데 그보다 잘할 수는 없다. 이게 절대 품질인 거예요. 가격도 절대 가격이에요. 우리의 경쟁자가 낮출 수는 있다. 그런데 우리 이상은 낮출 수가 없다. 절대로 우리 이상은 낮출 수가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팩트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그 용기에 들어가는 재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질이 예를 들어서 ABS다. 그러면은 그 ABS 가격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원료 가격을. 그럼 그게 국제 가격이 있어요. 대량으로 구매를 했을 때 톤백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톤당 얼마다 하는 가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가격을 딱 잡는 거예요. 그 이상은 누구도 낮출 수가 없는 가격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공이 됐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식이 딱 있어요. 재료비 곱하기 2 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들어가는 ABS가 키로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키로당 뭐 예를 들면 2불이다. 키로에 여기 들어가는 이 케이스의 원료가 키로당 2불이다. 2,000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몇 그램 될까요? 몇 그램 될 것 같아요? 1,000g에 2,000원짜리면은 이게 몇 그램 될 것 같아요? 자, 뭐 계산하기 쉽게 100g이다. 100g이다 하면은 요 케이스 찍는데 가격이 얼마겠어요? 200원이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업체에서 뭐라고 해도 원료 무게 딱 갖다가 달아가지고 곱하기 2하고 내가 기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요 기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가격이 자꾸 올라가겠죠. 뭐 물론 거기에 후가공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페인트가 들어가거든요. 페인트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안쪽에다가 이 폴 페인팅을 하는데 이거를 사람 손으로 한 거하고 로봇으로 하는 경우하고 물어봐요.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로봇으로 작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가에다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걸어주는 사람들 걸어주고 그럼 로봇가 쫙 뿌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광택이 좀 떨어지면은 클리어 좀 두껍게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투명. 그러면 이거 한번 싹 뿌리는데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몇십 원. 그렇죠? 네, 몇십 원 들어가요. 그리고 로봇가 속도를 조정하는 데 따라 가지고 가격이 이게 몇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딱 가격을 딱 쥐고 있으면은 뭐가 이쁘니까 돈이 더 들어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쁘다고 이게 돈이 더 들어가겠어요? 이쁘다고 돈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디자이너의 월급이 조금 더 나갈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런 걸 또 금방금방 해요. 못하는 사람을 시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 작품은 안 나오고 돈은 비싸게 드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금방 그려내고 월급은 조금 더 주는 것 같지만은 생산 효율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 한 달 내 낑낑거리고 있는데 잘하는 사람 하루 저녁이면 뚝딱 그려내. 그거 한 10장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게 제일 낫습니까? 회장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 이렇게 개발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금박으로 아토미 로고가 찍혀 있어요. 그럼 핫스탬핑을 하거든요. 금박으로 해서 이게 히팅을 해가지고 꾹 눌러주면은 이게 이제 불도장을 찍는 거야. 이게 금박을 가지고. 그럼 그거 하나 찍는데 얼마 하는 것이 을지로에 나와 있어요. 왜? 명함집에 가면 금박 찍죠? 명함에다 금박 찍는 돈이나 여기다 찍는 돈이나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우와 여기 금박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명함 한 장이 얼마예요? 명함 한 통에 얼마예요? 네, 그거 수백 장 찍는데도 몇 푼 안 해요. 금박 하나 더 넣으면은 뭐 10,000원인데 1,000원 더 주세요. 2,000원 더 주세요. 그럼 한 장 한 번 찍는데 얼마냐 하는 것이 뻔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더 들어가고 더 멋있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엄청 올라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를 개발을 하더라도 그 원가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금형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가 올록볼록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금형을 팔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거 금형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거 마스터 깎는데 공임 몇 맨아워 들어가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방전 몇 시간 내리면 되죠? 그러면은 그게 방전 기계에다가 1시간 거는데 얼마 하는 것이 딱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뻔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마스터를 깎는 데는 얼마가 들어간다. 그리고 어떤 것은 캐드 캠으로 거는 경우가 있어요. 캐드 있죠? 컴퓨터 에디트 디자인 해가지고 컴퓨터로 디자인해. 지금은 그걸 가지고 웬만한 건 마스터를 깎는 게 아니고 바로 걸어버려요. 그러면은 컴퓨터 에디트 머신이 요 설계되어 있는 도면대로 그대로 금형을 슉 지가 절삭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쓰는 말로 이제 미각기, 요 이제 광내고 뭐 하고 하는 거 이런 작업들을 일본 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 이제 옛날에 금형을 일본 분들에게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 하는데 이제 얼마 걸린다. 이것을 그 폴리싱인데 그 폴리싱 미각기를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기계로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손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금형하는데 캐비티가 몇 개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슬라이딩 코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런너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젝트 핀을 어디다가 때립니까? 하는데 따라 가지고 이 금형값이 쫙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부품한 얘기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회장님 이거 금형이 무지무지하게 복잡해가지고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 캐드에다 보세요. 아무리 복잡해도 컴퓨터로 디자인 해놓은 거를 컴퓨터 에디터 머신으로 그대로 깎아버리면 캐드캠 작업 한 2시간 반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기계가 2시간 반 움직이는데 몇십만 원이다 하는 것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금형 가격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부품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는 요게 안 보이는데 제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니까 완전히 깎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것도 힘들어 깎는 게 아니고 몇 마디 하면은 알아서 깎아요. 저는 독일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하고 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로벌로 나가겠다,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가겠다 할 때 독일 사람들의 우수한 점도 알지만은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일을 해보면은. 근데 지금은 또 꼭 그렇지도 않는데 뭐 한 20 몇 년 전에 그때는 시골역 같은 데는요 그냥 이 슈트케이스 같은 거 있죠, 가방 그런 거 그냥 역에다가 놔두고 아무런 장치 없이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가방, 여행 가방 무거우니까 요게 그냥 그 벤치에다 놔두고 갔다 와도 아무도 손을 안 댔어. 근데 이제 막 저쪽에 스페인 쪽 사람들 막 올라오고 또 요 남쪽 사람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가방도 조심해야 되는 요런 이제 잠깐 놓고도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이제 독일도 생기고 뭐 파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정직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은 말로 하면은 그거를 믿어도 됐어요. 말로 하면은 계약서 쓴 것처럼 다 해줘. 미국 사람들하고 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동원해가지고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게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은 나중에 꼭 뒤통수를 맞게 돼요. 그걸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모든 미국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제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보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파악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하면은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다 하는 선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을 진출을 한다. 화장품 들고 유럽 간다는 게요. 그게 멍청이거나 미친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봐요. 유럽은 명품 화장품의 본거지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명품을 가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유럽 명품을 랑콤, 겔랑 뭐 이런 것을. 근데 유럽 사람들은 거의 다 그것만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유명한 샤넬, 디오르, 랑콤, 겔랑 그런 거 쓰지 말고 이게 더 좋거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더 좋거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이겨 먹어야 되는 거야. 야, 네가 쓰는 그거 그 명품보다 우리 게 더 좋거든. 가격만 싸다고 얘기해가지고는 먹히질 않아요.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렇게 나와 있는 백화점 상품들은 고가 정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비싼데
유럽에 가면은 그 유명 상표 중에서도 싼 것들이 또 있어요. 중저가 상품들이 쫙 깔려 있어요. 태평양에서 나온 것도 그렇죠? 아주 비싼 것도 있지만 중저가 브랜드도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럽에도 마찬가지요. 그 유명한 제품인데 그냥 중저가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 면에서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품질, 유명세 면에서는 엄청난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 먹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유럽 본고장에 가서 화장품 가지고 한바탕 하면은 진짜 멋진 게임, 멋진 싸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기더라도요, 좀 센 놈을 한번 이겨야 기분이 어때요? 기가 막혀요. 제가 씨름을 잘해요, 씨름을. 씨름은 뭐 선수하고 안 붙어봤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보통 사람하고 붙어가지고는 제가 진 기억이 없어. 군대 있을 때인데 나보다 목이 하나 더 큰 놈이 있었어. 유도가 2단이고 전국체전까지 나갔던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그때 저는 병장인가 되고 2등병인가 되는데 둘이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이시켜. 똑바로 알았지? 속으로 이제 목소리는 낮은데도 힘을 빡 실어가지고 똑바로 알았지? 딱 허리를 쥐어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허리를 쥐어 틀면은 힘을 제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저하고 씨름하면은 싫대 사람들이. 삿바잡기가 싫대. 왜냐하면은 보통 헐렁하게 자꾸 기술을 거는 게 아니고 저는 쥐어 틀어가지고 무지막이 자기 이런 데를 괴롭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손으로 쥐어 트니까 이게 허리가 틀어지면은 그때는 기술이 못 들어오는 거야, 이게. 쥐어 틀어가지고 싹 넘겨. 골리앗 같은 놈이 펑 넘어지고 온 부대원들이 와 해가지고 한 3m씩 뛰더라고요. 예, 질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거를 이겨가지고 우리가 극적으로 1등을 한 거야. 우승을 한 거야. 거기서 졌으면 이제 우리가 2등인데 그걸 넘겨가지고 근데 다 이제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딱 넘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기려면은 큰 놈을 이겨야 진짜 전 세계적으로 1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놈들. 이놈들하고 한번 삿발을 잡아가지고 그냥 팍! 그걸 한번 하자 이거예요, 그거를. 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가가지고 뒤질 때 뒤지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붙는 거야.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붙어보자. 너네 100년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좋다, 우리 5년이다, 한번 붙어보자. 어? (5년짜리가) (100년짜리를) 이겨야 그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거예요. 어때요? 한바탕 해보실 거죠? 네, 한바탕. 한국 사람들 이 깡다구는요, 이건 알아줘야 돼요. 전 다행히 전 세계를 여행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공항에서 보면요, 딱 눈에 띄어. 중국 사람들은 보면은 같은 동양 사람인데도 막 셜래셜래셜래셜래 온 동네가 시끄러워 그냥. 중국 남자 셋만 모이면 접시가 다 깨져. 그 남자들이 더 시끄러웠죠. 일본 사람들은 깃발 하나 들고 짤짤짤짤짤짤 따라. 아주 질서를 잘 지키는 아주 우수한 민족이에요. 아이고, 우리 일본에 회원들이 있으니까 이거 입이 근질근질한데 이거.
아주 이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아주 우수한 민족이에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흰 양말을 꼭 신고 다녔고 니트 조끼를 입고 다니는 게 한국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복장만 봐도 딱 알았어. 요즘은 흰 양말 신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근데 20년 전에는 그렇게들 흰 양말들을 신었어. 딱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신어. 원래 구두하고 색깔을 맞춰서 신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흰 양말을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가 외투를 입기에도 그렇고 양복만 입기에는 썰렁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꼭 니트 조끼를 그 계절에 따라서는 봄, 가을로는 꼭 입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알아. 그것도 꼭 니트 요 조끼를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끼도 양복 색깔로 같이 맞춰가지고 한 벌로 이렇게 입는 게 서양 전통 그 복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복을 입을 때는 당연히 옷구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입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서양 사람이 한복을 입으면서 여기다가 그냥 마고자도 아닌 단추 이런 달아가지고 입으면은 그게 좀 웃기죠? 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건 없는데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양복에다가 니트 조끼를 입고 다니면은 꼭 한복 입으면서 옷구름 매지 않고 단추 지퍼 달아가지고 다니는 거 이렇게 좀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마. 자, 우리가 뭔 얘기 하다가 어? 예? 공항에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은 얼굴에 꼬라지가 쫙쫙 흘러요. 그리고 눈이 바짝바짝해. 그래가지고 그리고 꼭 혼자 다녀 보면 떼거리로 안 다니고 혼자 딱 다니면서 눈 바짝바짝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뭔가 그냥 먹잇감을 노리듯이 이렇게 다니는 그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전 세계 시장을 막 석권해 가잖아요. 이게 전 세계 시장을 막 석권해요. 어제 우리 김치봉 대표이사님이 뭐 일본에 뭐 20년이 한국하고 차이가 난다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김치봉 대표이사님이 한 20년 뒤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2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지금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도리어 일본 정부 안에 한국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 한국위원회라는 것은 뭐 하는 데냐면은, 야, 큰일 났다. 한국을 우리가 따라잡자. 그게 한국위원회의 설립 목적이에요. 물론 일본이 한국보다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우리가 뒤지겠다. 큰일 났다. 이제는 저 뒤에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바로 옆에 와 있다. 그래서 이 속도로 지금 가버리면은 이 큰일 났다. 우리도 빨리 한국이 뭐 때문에 저렇게 속도가 나는지를 빨리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이제는 우리 일본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는 것이 한국위원회 설립 목적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일본이 앞서가는 거 많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한국이 더 앞서가는 것도 그만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 옆에까지 간 거예요. 사는 것도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실질적인 국민소득도 거의 이제 비슷비슷해집니다. 왜? 일본이 엔화로 받으면은 실제로 월급은 더 많이 받는데 물가가 2배 정도 비싸가지고 쓰는 씀씀이를 보면은 무지무지하게 째째해요. 신경질 나. 거기 가서 무슨 밥 먹고 그러려면. 이번에도 일본 갔는데 후쿠오카 갔더니 젓가락 끝이 날카로운 그런 이 대나무로 된 나무 젓가락을 줘요. 왜 그렇게 끝이 날카로운가 했더니 그 음식이 접시는 큰데 조금 나오니까 요만큼은 안 하고 요만해. 요만한 것을 나는 한 5개 합해가지고 한 입에 떨어 넣으면 딱 직성이 풀리겠던데 요거를 한 10번에 나눠 먹어야 되니까 젓가락 끝이 아주 날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물론 뭐 건강에는 좋겠죠. 그런데 하여간 그 먹고 사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등바등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돼 있어요. 물론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그다음에 무슨 스웨덴, 이런 나라들, 조금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삶의 질이 조금 높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 일본 쪽하고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도 비슷비슷해지는 이제. 그래서 우리도 그냥 어디를 가든지 축에 빠지지 않은 잘 사는 나라 중에 우리도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 개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평균적으로는 괜찮은데 이 평균 수준이 내가 안 되고 처져 버리면은 이게 문제라 이게요. 그런데 지금 평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로 잡혔냐면은 많이 버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이 평균이 올라갔다 이게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중산층들이 지금 밑으로 추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추락세가 계속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산층이 무너져가지고 빈곤층으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자, 빈곤층으로 추락을 하게 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옛날에 살던 가락은 있는데 무지무지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나는 거야. 그 화가 나서 분노의 시대가 이제 우리도 임박을 했다 이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것이 밖으로 나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그 분노를 표출을 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내가 신분의 수직 상승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올라가서 정말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고 또 올라오는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살아갈 건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올라가는 것이 만만치는 않지만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해볼 만한 거예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희열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는 것 같으면 올라가도 별 재미가 없어요. 씨름을 해도 내하고 비슷하거나 조그만한 놈하고 씨름해 갖고 이기면은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따만한 놈하고 해가지고 빡 엎으면은 그게 재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는 정신력에 따라 가지고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해볼 만한 거예요. 지금 유럽의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한번 업어치기를 하겠다, 매치기를 한번 하겠다고 들면은 보통 사람들은 다 미친놈이든지 멍청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가끔은 사정없이 하면요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를 했을 때, 보통 힘이 아니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를 했을 때 본인도 본인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도 놀라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놀라워할 필요가 있어요. 이야, 내가 이걸 해내다니.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이기게 되면은 그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야, 내한테 이런 힘이 있었다니. 내가 이거를 해내다니. 그러니까 본인에게 희열을 주려고 하면은, 삶의 희열을 주려고 하면은 상대를 좀 센 놈을 골라가지고 사정없이 뒤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바탕 해봐야 되는데, 유럽의 화장품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로 치면은 지금 이따만한 놈인 거예요. 요 놈을 한번 그냥 땡겨가지고 등배지기를 한번 하든지 그냥 안달이 우리기를 한번 하든지 한바탕 하자 이거예요. 거기에 제가 앞장을 쓸 겁니다. 가서 한바탕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야, 유럽에서 화장품이 팔려나간다. 태평양이요,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무지무지하게 광고비를 쏟아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어요. 근데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직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다가 화장품을 수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놀라워하는 거예요. 선진국에다 화장품을 수출한다? 지금까지 가끔 하기는 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뭐 만만한 데로 가가지고는 했는데 선진국에다가 화장품을 수출을 한다? 이 우리가 100억 이상 이제 올해 뭐 수출되는 것만 해도 캐나다, 일본, 미국이 다 선진국이죠. 예, 그 선진국에 우리가 올해 이제 100억 돌파를 합니다. 작년 했던 것이 한 5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50억 수출했다고 수출탑을 이번에 하나 준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무역협회에서도 깜짝 놀라는 게 아니 화장품을 이게 저 선진국에다가 이렇게 수출을 했습니까? 대단합니다. 아주 좋은 증상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올해 이제 100억 이상 되고 내년에 한 3, 400억 이렇게 해서 쫙 해 나가면은 이제 유럽까지 더구나 우리가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한 어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뻥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품질 면에서도 그 유명 상표들에게 절대 품질에서 안 진다는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거를 써보기만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거를 반복 구매를 할 거다. 그런데 가격은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멍청이들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때 나만 빠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같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유럽 시장을 어떻게 들어갈 거냐? 나는 독일어도 모르고 프랑스어도 모르고 이태리 말도 모르고 스페인어도 모르는데 그쪽에 코 큰 사람 중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갈 거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애터미는 전 세계가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한국 애터미에서 등록을 하면은 미국 애터미가 있고 일본 애터미가 있고 캐나다 애터미가 있고 유럽 애터미가 있고 뭐 있겠죠. 중국 애터미가 있고 이제 러시아 애터미가 있고 뭐 호주 애터미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예. 이제 내년에 또 몇 개국 진출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 애터미 코리아에서 회원 등록번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미국의 애터미 아메리카에 다시 등록을 안 해도 미국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또 아토미 재판에 가서도 물건을 사고 아토미 캐나다 가서도 물건을 사고 아토미 차이나에서도 물건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코드만 가지면 전 세계에서 다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등록한 사람이 아토미 아메리카에서 물건을 픽업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회원번호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고 회원번호가 없으면 물건을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전산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회원 등록을 해서 여기서 조직이 이렇게 커져갔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조직을 키우게 됐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냐 하면은 어제 우리 김분순 샤론 로즈 마스터 어제 승급식 하셨죠? 아니 반팽인 줄만 알았더니 영어도 한 푼도 못하면서 아니 미국에 무조건 가가지고 뉴저지 그 한인 스트리트에 가면은 거기는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가게마다 들리고 또 점심 먹고 또 가게마다 들리고 그 다음날 또 나와가지고 가게마다 들리고 아무것도 없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들어옵니다. 아토미 화장품이 있습니다. 해모임이 있습니다. 그거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이제는 우리 동네 요구르트 아줌마 뭐 이렇게 알듯이, 아, 오셨어요? 예, 이 아줌마는 무슨 아줌마예요? 애터미 아줌마. 애터미 아줌마.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계속 와서 얘기하는 애터미 아줌마.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미국 회사에 다단계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통신 다단계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이제 라인을 펼치겠다고 한국에 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알겠죠? 계속 만났으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서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왔으니까 그것만 하지 말고 애텀이라는 회사를 한번 알아만 봐주라. 세미나에 한번 참석만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도 간절하게 얘기하고 하도 못 살게 구니까 그분이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요. 여기에 그 미국 회사에 마크가 딱 달린 잠버를 탁 입고 왔어요. 그 회사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게 이제 끝내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잠깐 인사를 하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애터미 강의를 딱 듣고 나니까 미국에서 들고 온 그 통신회사를 하려고 사무실도 차리고 해가지고 막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몇 천만 원 들고 와서 이제 막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힘이 쪽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 일을 포기를 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요 김분순 위에 이 스폰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요 위에 있는 스폰서들은 미국 한번 안 가보고도 미국에다 라인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조직이 이렇게 커져 갔는데, 아, 이 사람이 캐나다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라인이 커져가고, 캐나다에서 있던 라인이 일본으로 커져 나가고, 캐나다에 가면 또 일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일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나 중국 사람인데 중국 본토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 이게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내 하선들이 쫙 퍼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내가 이 사람들이 얼마 사고 이 사람이 얼마 사고 이 사람이 얼마 사는지를 전산상에서 실제로 누가 얼마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가 있다. 우리 전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캐나다에 있는 누가 몇 번 누가 얼마 샀네, 누가 뭐 샀네 하는 거를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합산을 다 해가지고 내한테 수당을 줘야 안 줘요? 수당을 준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물건을 픽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진정한 글로벌 마케팅 회사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유럽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국 내에서라도 열심히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뒤에 내 밑에 이게 보니까 내가 반팽이다 보니까 되게 반팽이 주변에는 또 반팽이들밖에 없어. 끼리끼리 모인다. 그렇죠?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내려가다가 가끔 온팽이가 나와요. 이게 스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반팽이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물어보면 깝깝하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가만히만 계세요. 그러면서 알아서 공부해서 알아서 움직이게 된다 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라인을 펼치고 저렇게 라인을 펼치면은 이 반팽이들도 온팽이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쌍놈은 나이가 계급이고 나이가 양반이고, 쫄병은 짬밥이 양반이고, 사업자는 수당이 양반이고. 수당 많이 들어오면은 아무리 반팽이라도 온팽이가 돼요. 수당을 얼마 받냐에 따라가지고. 아니,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받는 반팽이가 있어. 그게 온팽이에요, 반팽이에요? 온팽이인 거예요.
그런 반팽이는 할만해. 응? 누가 나보고 반팽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3천만 원씩 수당만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반팽이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한다고요? 네. 그러면은 또 그렇게 수당이 들어오고 하면은요, 마음이 널널해지고 여유가 생겨가지고 베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다 인자하고 인품이 뛰어난 그런 온팽이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인자해요. 자유롭고. 그런데 왜 악착 같아지냐면은 우선 자기가 쪼들리다 보니까 악착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널널해지면은, 그래서 가끔은 저희 회사에 사업자들 중에서도 참 별꼴들이 있어요. 별꼴. 왜 저렇게 살까? 별꼴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별꼴도요, 수당 들어가고 자리가 잡히고 또 파트너들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또 자기가 스폰서가 돼보면 스폰서 중요한 줄도 알고 스폰서를 자기가 존경해야 또 파트너들로부터 존경받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서 그 별꼴들이 정말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별꼴들이 있더라도 지금 없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허덕허덕 하는데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도록 열심히 후원해주고 하면은 다 부드러워지고 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나가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애터미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진정한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산하에 있는 조직이 누군가는 들어와서 또 들어오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중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 게 믿음에 굳게 선다 하는. 보이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이는 것을 믿는다 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가 바로 성패를 좌우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거라는 거. 그리고 그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싸고 이렇게 좋은 제품, 누구나 써야만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알기만 하면 반드시 쓴다 안 쓴다? 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믿고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나의 삶이라는 영화를 만드셨죠.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이라는 영화의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셨죠. 그 구름 위에 있는 정말 그 찬란한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정말 많은 사람부터 칭송받고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나는 그만큼 베풀어 나가면서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내 주변에 당신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인 것이 정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당신이 내 아버지인 것이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부모님들은 어쩌다가 내가 이런 딸을 낳았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아들을 낳았을까? 그리고 형제간들은 야 정말 내 형이 있어서 내 누나가 있어서 내 누이가 있어서 내가 삶에 지칠 때 그래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든든한 기둥이 된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할 줄 알고 베풀면서도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까지 살펴가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겸손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까지 갖춘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높은 이상을 가지고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살고 내가 살고 싶은 타고 싶은 차를 타고 내가 베풀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 가는 대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절대로 돈을 빌리지 마세요.
절대로 돈을 빌리지 마세요. 그리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우리 회사에 규정이 있어요. 돈을 빌리는 자와 빌려주는 자는 다 같이 제명처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걸리지 마세요. 빌려주더라도. 돈 빌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돈 빌리지 마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그대로 견디세요. 견뎌나가세요. 그리고 내가 성공을 했을 때는 그것이 찬란한 과거가 될 수가 있어요.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어려운 시절도 겪었노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꿋꿋하게 일을 해왔노라. 저는 애텀이라는 회사가 너무너무 힘들던 시절에 2,000원짜리 밥을 직원들이 먹을 때 저도 그 밥을 같이 먹었어요. 정말 물이 줄줄 새는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말만 회장이지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을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삶이 지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건데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힘을 내세요. 우리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해냈습니다. 당신도 틀림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거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기가 죽지 않았어요. 내 현실이 더 어려워도 좋다. 더 비참해도 좋다. 나는 이 현실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일어서서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라. 내 인생의 비참함이요. 나를 몰아쳐봐라. 나는 결코 꺾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과거가 힘들고 비참할수록 우리가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이 고생도 잠깐이다. 이 고생도 잠깐이다. 얼마 후에는 이런 고생도 이제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올 거다. 저는 $280만 원짜리 그 중고 카니발을 타고 다니면서도 이 차를 타는 것도 잠깐이다. 나중에는 이런 차 타고 싶어도 못할 거다. 왜? 애터미 회장이 280만 원짜리 중고, 지금 애터미 회장이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타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거 타고 싶어도 못 타요. 나중에 그 카니발 좀 안 타고 다니면 안 되냐고. 애터미를 사기꾼 회사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 아유, 그래요. 그럼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 그랜저를 하나 사왔어요. 우리 지금 최승권 전무가 타고 다니는 그 차입니다. 중고 그랜저를 하나 타가지고 와서 또 타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또 회사 매출이 한 40억, 월 50억 정도, 연 500억을 넘어가는 그런 회사가 되다 보니까 또 차를 좀 바꾸라고. 사기꾼 회사라고 한다 이거예요. 연간 500억 되는 회사의 회장이 그랜저 타고 다닐 리가 없다 이게. 니네 매출 그렇게 안 될 거다. 뻥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업자분들이.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에쿠스 탈게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에쿠스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조그만한 집에 살고 싶어도 앞으로는 못 살아요. 왜냐면은 한 달에 5천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서 25평에 살아? 에이, 사기치지 말으라고. 요렇게 하니까 사업에 방해가 돼서 70평, 100평으로 할 수 없이라도 옮겨야 돼. 그런 날이 오니까 지금 요 조그만 집에 사는 것도 잠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살고 싶은 인생 시나리오 작성을 해놓은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 이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